어머니가 땅이자 바다라면 아버지는 하늘이라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생명은 사랑입니다의 지영현 신부입니다. 예로부터 어머니는 풍요롭고 넉넉한 분으로, 아버지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하기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근래 아버지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베이비붐 시대라고 불리던 50대, 60대 가장은 부모님 봉양에 자식 농사까지 노는 방법은 알지 못하고 오직 일하는 법만 알고 있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X세대이자 오렌지족으로 불렸던 40대 가장은 한창 가족과 캠핑 다니기에 바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의 자화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되새겨보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이신 김보미 수녀님을 모시고 중년 남성 자살 예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보이시스가 부릅니다. 아버지. 누구에게나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겠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큰 나무가 되어주는 존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지금이 있기까지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이신 김보미 수녀님을 모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버지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중년 남성 자살 예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녀님. 반갑습니다. 수녀님께서는 현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 예방센터의 또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네. 예, 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 예방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 교회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2010년도 3월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희망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비전이고요. 네네. 전화 상담, 또 사이버 상담, 면접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들과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네. 게이트키퍼란 늘 민감한 마음 자세와 관심으로 자신의 주변에서 자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교육들은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활동들에 더하여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생명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모든 캠페인의 슬로건을 사랑하는 아빠 힘내세요로 통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그러면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자살 예방센터가 우리 교회에서는 유일한 건가요? 또 다른 곳에도 있나요? 이렇게 단독 센터로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대구교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를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잘 지켜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수녀님께서도 그 생명운동 하시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살 예방센터 그 자살 예방 활동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계기요. 예, 예. 예, 사실 계기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네네. 수도자이고 네. 또 수도자들은 보통 수도회 안에서 발한 순명 서원에 의해서 가라 하면 가고 네. 또 뭐 여기로 오라 하면 와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줄곧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사도직들의 몸을 담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곳 자살예방센터로 오기 전 3년간은 그 미혼모자 시설에서 소임을 예. 했었어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갓난 아기들과 산모들 그리고 임산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어떤 처지에서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수호해야 하는 사명에 마음에 불을 지피는 연습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라는 이름도 낯선 소임지로 파견을 받았는데요. 처음엔 참 막막했어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해해 보려고 애쓰다가 또 스스로 또 너무 우울감이 또 심해서 힘들어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요. 이래저래 이제 3년째 들어서면서 이렇게 갈수록 제 마음 안에 차오른 어떤 확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고 또 사실은 전체 국민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는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사명이라는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자살자 수 감소라는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답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절망으로 절규하는 이들 또 우리 도움의 손길을 찾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필요한 모든 방법과 노력을 아낌없이 다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느님께서 우리 수연님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안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서두에 그 사랑해요 아빠 캠페인을 네.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네. 그 특별히 아빠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아빠에 초점을 맞춘 거는요, 일단은 저희가, 2013년도 캠페인 주제를 뭘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이미 남성 자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자살 시도는 여성이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자살 사망률은 남성이 높아서,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그 2012년도 통계청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 특히 40, 50대 남성 자살률이 네. 그 IMF 이후로 급상승하고 있고 또 자살자 수가 동년배 여성 자살자 수의 3배인 것을 보면서 그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모든 캠페인의 슬로건을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고 이 시대의 가장인 그 중년 남성들을 집중적으로 응원하자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중년 남성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남성 자살률이 좀 더 네, 높죠.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딱히 이거 다 네. 라고 절대적으로 한 가지 원인만을 들 수는 없다는 것이 또 자살 전문가들의 입장이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통계청 자료나 다른 이제 연구 보고서들에 의한 내용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남성 자살률은 43.3명으로 여성보다 2.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가족의 통합력이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죠. 특히 98년도부터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험해야 했던 실업 문제나 네, 네. 빈곤화 과정, 또 가족 해체 등은 그 이전보다 중년 남성들의 자살 사망률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이유만이 중년 남성 자살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네. 그 남성의 자살이 이처럼 증가한 요인을 정신과 전문의들은요, 제2의 사춘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중년 시기는 사회 곳곳의 정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활동하는 시기죠. 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또 책임감도 무거워서 그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정으로 눈을 돌려도 자녀가 취업과 결혼을 앞둔 경우가 많고 또 퇴직 후에 노후 준비도 해야 하기에 이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대부분 이 네. 시기죠. 예. 이렇게 한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정신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중년 남성들은 안팎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항상 지쳐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중압감이 점점 심해지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식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그 중년 남성들이 겪는 신체적인 변화도 네. 그 남성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 질환을 하나둘 앓게 되고 눈이 나빠지고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늙어감을 체험하죠. 이런 것들이 중년이면 흔히 겪는 질환일 수 있지만 개인들이 느끼는 병의 의미는 각각 다르게 크게 또 와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우울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심신의 위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남성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중년 남성들은요,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어려움을 혼자 жил머지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네. 정신과 의사들의 상담 현장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 네, 있군요. 네, 예. 네. 그래도 저도 이제 중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네. 뭐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찾아갈 곳이 이렇게 드물고 네. 또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네, 네. 특히 마남성들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 요구를 당했지 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자살 예방센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앞으로 차츰차츰 또 더 잘 네, 해나가야겠죠. 네. 네. 그 요즘 힘들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 언어처럼 돼버렸어요. 그 특별히 더 그 이렇게 어려운 가장들, 그분들이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동네에 사는 아저씨들인 네. 것 같은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만나 뵀습니다. 무엇이 이분들 힘들게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책임감? 뭐 이런 거죠. 뭐 직장을 그만둔다던가 뭘 하면은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요. 혼자라면은 뭐 사표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그만두고 싶을 때 있는데 가족들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뭐 애기들 키우느냐 정신도 없고 이제 쉴 시간이 없으니까 나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 애들 비용도 많고 이제 뭐 집도 또 따로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가족에게만 시간을 뺏기니까 뭐 취미생활도 갖고 시간 내서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지금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엔 자녀들 교육 문제. 정년 나쁜 사람들은 은퇴 후에 뭘 할 건지 저는 뭐 50대가 넘어가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좀 유지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지. 다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뭐 박근혜 대통령 살려주겠지. 예. 정말 어려움을 몸소 겪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네.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안에서도 그 40대 그 과장님들이 계신데 항상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 네.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생각과 자기 자신 그리고 꿈 사이에서 엄청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빠도 인간이고 아빠도 자기 개인의 인생을 꾸며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왜 없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우선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또 한편은 참 고맙고 한편은 참 마음이 짠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사회가 아빠들의 그런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는 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스님. 바다가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스님,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런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거나 또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살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또 상담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례도 스님 있지 않을까요? 네, 사례들이 있지요. 예. 사실 어디 나가면 이런 사례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오늘 특별히 중년 남성들의 자살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간략하게 한 사례 정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남성들에게 걸려오는 자살 위기 전화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자살 관련으로 전화를 건 남성이 있다면 일단은 주의 깊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웬만해서는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뭔가 어려움의 끝에서 전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얼마 전에 이게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한 중년 남성이 자살을 시도한 직후에 저희 상담실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빚은 늘어만 가고 갚을 길은 없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풀어내고 나누고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고 그 가운데 아주 극심한 우울감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던 중에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네.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두렵고 그렇지만 더 이상 또 살아가기는 끔찍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혼란스러운 또 두려운 상태로 전화번호를 누른 거였어요. 예.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거주지도 알려주지 않고 정말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저희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절망의 심경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어쨌든 응급처치를 말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고 또 차츰 안정을 되찾았어요. 이제 그 즈음에 저희는 119와 경찰하고 계속 이제 연결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이렇게 경찰이 거주지를 알아내서 그 119와 경찰이 함께 방문함으로써 상황은 종료가 되었어요. 이들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도와줄 그 누군가가 옆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관계와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이 관계의 단절, 어떤 이런 것들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네.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마 경제적인 부분들은 우리 사회랑 또 같이 엮여져 네, 있어서 그렇죠. 참 네, 쉽지 네.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성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막 생기고 그러면 또 수다를 떨죠? 풀고 이렇게 해서 네, 네. 푼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남성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할 곳이 좀 가까이에 있으면 네. 또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뭐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께 있으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저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네, 이렇게 적극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남성, 이제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오는 그런 그 마음 속의 어떤 응어리들은 뭐 남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반복적인 얘기지만 아까도 신부님께서도 말씀을 잠시 하셨어요. 이 한국 사회 분위기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책이나 기사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배우고 또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대 중반이 넘으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된다. 호르몬의 작용으로. 그래서 남성은 감성적이 되고 여성은 강해진다. 그렇지만 이제 맨 콤플렉스를 지닌 남성이 이같이 이렇게 달라지는 자신을 드러내기는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를 잊은 채 아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처럼 자기 자신을 잊은 채로 목표를 향해서 돌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돈이나 성공, 승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되거나 또는 덧없어지면서 맥이 풀려버리지만 또 어느새 터프한 아줌마로 변한 아내들이 이런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업무에서 오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도 또 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홧김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런데 남성은 죽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 죽을 용기로 살아라, 처자식을 생각해라, 뭐 이런 말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고립감만 부추기기 때문이지요. 네. 인터넷 글에서 어떤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분의 이제 경험담이었어요. 죽을 결심을 했다는 한 남성이 그런 남성들이 일주일에 한 3명 정도 찾아오는데 약을 얼마나 모았느냐 또 자살할 장소는 정했느냐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면 70알이요. 관리사무소 뒤요.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대요. 그만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리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그 아내와 가족 그런 친지들이 이게 여성스럽게 남성을 보살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그 의사가 권고를 하고 있던데 저도 참 공감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감정 표현이거든요. 그 내담자들에게 자기 기분을 또 자기 마음을 가족들에게 표현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게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말을 하라. 그리고 네. 그런 자기 상처들을 피하거나 던져놓지 말고 아주 예리하게 내 마음에서부터 그거를 스스로 느끼고 그것을 이해해줄 만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부끄럽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표현이 허락되지 않고 상처가 오히려 감추어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환기에서 또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내보낼 수 있고 소용돌이 속으로 삼켜버리기 전에 이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것 네. 그것이 정말 그 감정을 해방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백을 한다는 것도 똑같은 효과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어려운 현실에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으면 그거를 즉시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겠죠. 그래서 가족과 친구의 역할이 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은 타인들이 도와주려고 옆에 서 있으면 그게 어떤 형태의 상실이든 그 현실에 적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분들은 특히 중년기 남성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감정을 평소에 조금씩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을 한다거나 먼저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이렇게 받아주는 수용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고 그래서 그 개인에게만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개인의 노력과 그 가족이 받아주는 분위기 또 사회의 그런 수용하는 분위기들이 함께 가질 때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우리 되지 문화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제 네. 변화되지 않겠나.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사회가 좀 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도와주고 네.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가 좀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죠? 다른 사람에도 관심을 좀 가져줄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세연님 사랑하는 아빠 캠페인 네. 그 하시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그 캠페인 자체를 다양한 형태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우선은 각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캠페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주임 신부님 이하 모든 신자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성당의 생명의 달을 선포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그런 강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부님께서 첫 주에 생명 강론을 하시는 것으로 본격적인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올해는 아빠 힘내세요가 주제이기 때문에 둘째 주부터는 전체 신자의 가정들이 사랑하는 아빠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편지들을 이렇게 본당으로 배송되는 사랑나무에 달고 또 하루에 한 번씩은 창의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하는 등등의 어떤 그런 실천 사항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본당 전체가 함께 즐겁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했던 그런 축제 행위들에 대한 나눔과 포상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우리 본당 가족들 사이에 번지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진행되고 또 마무리가 됩니다. 뭐 생명을 응원하는 교회, 또 제일 먼저는 우리 아빠를 응원하고 또 옆집 아버지도 응원하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아빠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또 이웃의 다른 아빠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빠들만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서로의 그런 감정들 또 처해 있는 현실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특별히 또 올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에는 저희 가톨릭 그 산하 특별히 그 서울대교구 산하에 있는 생명 관련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는 살자 생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주제도 역시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네, 관심 네. 함께 가져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부릅니다. 아버지 그 큰 사랑. 좋은 씨앗이 부른 아버지 그 큰 사랑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생명은 사랑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이신 김보미 수연님을 모시고 중년 남성 자살 예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우리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연락할 방법은? 우선 뭐 저희 센터는 자살 생각이나 위기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늘 열려 있습니다. 네. 직접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네. 이런 경우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약속한 시간, 그 편한 시간에 상담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초기 상담을 한 이후에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시거나 네네. 그 사례에 적절한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24시간을 하지는 못하고 네. 그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고요. 그 시간 이후에는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인 블루터치 한라인 1577-0199로 통화하시라는 안내 멘트가 나갑니다. 여기는 정신보건 요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요? 번호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577-0199요. 1577-0199. 예, 네. 예. 또 말로써 네네. 내 이야기를 표현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쉽게 글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간단한 메시지로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년 남성들의 자살 예방 아무래도
그 가족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무래도 가족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100번을 말해도 모자랄 정도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려운 현실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개인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좁고 또 비합리적인 그런 터널 시각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절망이 클 경우에는 죽음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크고요. 함께 버텨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가장 힘이 되는 것, 또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이겠죠. 뭐니 해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여성적인 돌봄이 필요한 때가 남성의 중년기라고 하네요. 이게 무엇이든지 억척스럽게 해내는 대한민국의 씩씩한 아줌마도 좋고 위대하지만 무능하고 부족한 그렇게 느껴지는 남편에게 어떤 부드러운 손길과 이해의 눈빛과 말이 현 시대에는 더 위대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 반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말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예,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네. 예, 이렇게 가족은 또 하나의 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힘, 직접 그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외국 유학 가서 공부를 잘 적응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거 하나지. 가족 때문에 사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그 아들, 딸들이 와서 뭐, 옆에서 힘내라고 그 한마디에 이제 사는 거죠. 그 맛에 사는 거죠. 옆에서 귀염 떠는 거, 아양 떠는 거, 그게 진짜 좋아.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 막연하지만, 뭐, 지금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점점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가족들을 위해서요. 그 가족의 나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웃으며 살자. 아, 네. 이게 그 아버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놀라운데요. 네. 아까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무거운 부담감이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다시 희망을 주고 내게 힘을 주는 것도 가족이다 결국은. 그 가족이 나와 별개가 아니라 나 자신이고 네. 내 한 부분이고 전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 우리 아버지들은 역시 아버지가 맞구나. 진짜 가족 안에서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그것을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버지란 단어가 참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네, 단어인 네, 것 같아요. 네. 예. 아, 예, 수현님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수현님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벼랑 끝에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께 수현님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을 대신해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실 용기를 낸다는 게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게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주저앉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에게든 그 힘들다는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내가 말해봐야 뭘 알겠는가, 방법이 있나,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데 그걸 당신이 해줄 수 있느냐고 부터 생각한다면, 그렇게 시작한다면 오히려 근본적인 답을 찾을 기회를 이렇게 막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함께 걸어가다 보면 위기는 지나갈 것이고 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힘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끝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길 거라고 믿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와 또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관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항상 함께 가야 하고요. 개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수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수현님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계획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합니다. 네네. 예, 자살 예방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생명을 수호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인 저희 가톨릭 교회도 전 교구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 10월에 그 카리타스 서울과 또 카리타스 재팬 일본 주교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요. 자살 예방 심포지움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심포지움을 계기로 가칭 한국 가톨릭 자살 예방 협회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는 생명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갖고 계신 그 계획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 예방 센터장이신 김보미 수연님을 모시고 중년 남성 자살 예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님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